갑니다. 자, 함수는 요소가 세 가지 있다.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치역 안 들어가.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함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 F 땡땡, X 화살표 Y. 함수의 요소 몇 개? 세 개. 정의역, 공역, 대응.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다가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데요. 저 좀 다르게 가르치죠. 함수의 표현법은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집합 분류해 보세요. 유한집합. 공집합도 있죠. 근데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대응이 존재할 수 없어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역이 공집합인 함수는 없어요.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와 가산집합인 경우와 비가산집합인 경우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입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풀게 돼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죠. 왜죠? 화살표 개수가 유한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풀게 되고요. 가산집합이면 대표적인 가산집합 뭐예요? 자연수집합이죠. 자연수집합. 그래서 이 친구는 AN이라고 표현하는 수열이 되죠.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는 뒤에서 수원에서 수열로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텐 잘 나오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와 이 친구만 잘 알면 되죠. 비가산집합 대표적인 친구가 뭐죠? 실수죠. 실수집합이 정의역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그래프죠. 그래프 정의는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말해요. 그게 그래프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 하면 x가 함수에 대입되었을 때 y가 나온다. x는 뭐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 글이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눈치가 있어야지. A, B를 원소로 하는데 막 B가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A가 2의 B제곱분의 K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와 B의 조건을 다투는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Y 뭐 X 마이너스 뭐 X, Y 해놓고 X 마이너스 뭐 1의 제곱은 뭐 시프시 이렇게 나오면 아, 원을 그리라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함수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다 알 거니까. 치역 아시죠? 다음 서로 같은 함수.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함수의 3요소가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정의역, 공역, 대응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fx는 x-1이고 gx는 너의 절대값 쓸게요. 너는 x-1이래.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알 수 없죠. 그쵸.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앞에 함수 이렇게 썼어요. 그럼 같은 함수, 다른 함수? 같은 함수가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른 함수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앞에 함수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같은 함수가 되죠. 왜? 앞에 정의역과 공역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고 함수라는 말을 하면 정의역은 어떻게 잡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 돼요. 예를 들면 fx는 x분의 1 함수라고 쓰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가요? 아닙니다. 정의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에요. x가 뭘 빼야 돼요?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정의역이 잡혀야 돼요. 이해 가세요? 예. 다음 정의역은 가장 크게. 그럼 공역은 어때요? 가장 작게. 공역? 가장 작게. 맞습니다. 가장 작게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로 예를 한번 얘로 예를 들어 볼까? fx를 x-2의 제곱 이렇게 잡아 볼게. 그럼 이 친구 정의역이 어디야? 실수 전체야. 오케이? 공역은요? 정의역을 다 집어넣어 봐. 그럼 그 함수 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지? 치역이라고 부르지? 그럼 공역은 어디야? 무조건 치역이 돼. 이 fx는 0보다 어때? 함수값이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면 어디야? y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치역이 되죠? 그러면 공역은 어디냐 이거야? y바 y는 실수로 잡으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 정의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 근데 그냥 공역을 정의하지 않고 함수라는 말만 붙어 있으면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은 같아진다. 항상. 이런 뜻이야. 정역은 가능한 크게, 공역은 가능한 작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하면 바로 어디로 가? 1대1 대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적혀 있어요. 다들 한 번쯤 보셨나요? 네.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무조건 하나의 화살표를 가져야 되죠? 두 개를 가져서도 안 되고 안 가져서도 안 되죠. 그쵸? 이 친구 볼게.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말하고 싶어. 그럼 뭘 확인하면 돼? 세로선을 긋죠. 이렇게. 예. 그어서 너와의 교점이 하나 있느냐 이걸 살피면 되지. 네. 몇 개야? 그럼 얘는 하나의 x에서 화살표가 몇 개 나간 거야? 2개 나갔다.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으로밖에 못 불리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거죠. 잡담하지 마시고.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내가 이거 설명해야 되나? 다 알잖아. 다 알아? 아니요. 2000이면 모른대요. 아 씨발 나오네 그래도. 장난 아니야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다르다. 대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x1, x2도 같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쓰면 어때? 안 돼요. 함수값이 다르면 x값도 다르다. 이거 맞아? 몰라요. 얘랑 같은 말이야? 아니요. 무슨 관계니? 역관계지. 따라서 같은 명제라고 볼 수 없어. 얘 쓰면 안 돼요.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뭐면 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남는 애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앞에 함수라는 말만 붙고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대1 대응의 기하학적 의미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1대1 대응입니까? 뭘 그려보면 돼요? 가로선을 그려보면 돼요. 이 친구. 딱 그렸을 때 두 개에서 만나지? 그러면 함수값이 같은 x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않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항등함수예요. 그 얘기 해야겠다. 여러분 1대1 함수는 그 유한집합일 때만 이야기합니다. 정의역,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만 이야기하는 건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제한이 달려요. 1대1 함수면. 혹자는 얘를 전사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 친구의 이름이 전사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사, 전사, 전단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x의 화살표를 y가 견뎌줘야 되지. 하나씩 딱딱딱딱 다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ny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대1 대응은 어때요?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유한집합일 때의 이야기예요. 비가사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돼요. 다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특징이 뭐죠? 정의역과 공역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x를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여러분. 얘가 아니라고 알겠지? 얘는 항등함수니? 맞아. 항등함수는 얘니? 이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의 부분집합인 건 맞아요. 이해 가세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 이해 가세요? 그래프 자체가 뭐니까?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친구라는 거지. 예를 들어 정의역이 1, 2인 어떠한 항등함수가 있어. 그럼 공역이 어디야? 1, 2가 되면서 fx는 뭐야? x.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정의역, 공역, 대응을 다 써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역, 공역, 대응. 그럼 얘는 1, 1, 2, 2만 들어오는 이런 친구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요? 잘 하지 않죠. 왜죠?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라 벤 다이어그램이 더 보기 편한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린다고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괜찮습니다. 보통 그리지 않죠. 따라서 함수에는 1대1 함수가 있고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랑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고 그 상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대응이 이렇게 유지되면 항등함수까지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는 뭐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1대1 대응에 관련한 건데. 그거요. x가 두 개가 아닌데 함수가 아니죠. 어? 1대1 함수가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냐고요. 맞죠?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차 함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겠냐는 거지. fx. 응? fx랑 어떤 x에 대해서 아까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x2가 같다. 윤서이가 잘 말했어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윤서이가 방금 굉장히 훌륭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1대1 함수가 아닌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대1 함수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얘 가정과 결론이지.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과 결론에 부정?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를 특정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죠? 1대1 함수인 것들을 구한 다음에 걔네가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요? 그 공역과 치역. 얘를 만족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죠. 즉 뭐가? 남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함수 fx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이 친구는 여기엔 절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함수 fx라고 하면 공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거야. 1대1 대응이면서 항등함수는 아닌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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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선 별로 물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예. 뭐가 얘야? 하나만 있는데. 아니 대응이 뭐예요?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하나의 수가 등장하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때 C는 공역의 원소가 되겠죠. 다음, 자 이제 추가적인 심화들이 나오는데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입니다. 원래 언제 배워요? 이거 수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증가함수를 다루려면 미분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정의 배우는 건 아무 손색이 없어요. 배워도 상관이 없거든. 우리 배우고 갑시다. 자, x1과 x2가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너도 똑같은 방향으로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이때 모든 아무거나 뽑아도 얘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증가함수 이렇게 뽑았을 때 x1, x2 이렇게 잡으면 너의 사이의 함수값이 항상 더 큰 걸 증가함수라고 보는 거죠. 보이죠? 그런 거 같죠? 감소함수는 반대로 꺾이면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기함수입니다.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가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f를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언제 배우죠? 수1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든 어떤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모든 x에 대해 fx 플러스 4는 fx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주기가 몇이에요? 4가 아니죠. 양이야. 여기서 주기가 4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는 정의가 뭐예요? p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 있고 4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면 주기는 몇이에요? 4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주기는 몇이에요? 2가 돼요. 그래서 곱하여 4가 될 수 있는 수가 그러니까 자연수를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수가 주기의 후보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 주기는 4구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주기가 4라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문제마다 이제 어떻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fx를 이런 식으로 줄 거야. x가 0 이상 4 이하에서 예를 들면 뭐 x제곱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건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친구를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을까? 그래서 주기가 4 이하인데 4 미만에는 반복이 없다 라고 해서 주기는 4 이상이다 해서 주기가 4 이하 4 이상 돼서 주기는 4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주기는 웬만하면 4겠다 라고 생각하고 4 이하의 반복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이제 여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뒤에 가서 이제 기말고사 단원인 유리함수에서 더 많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유리함수 완전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점근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무한히 많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배워 놓는 거고요. 다음 기함수와 우함수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기함수와 우함수. 수학학습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정의, 뜻과 표현이죠. 두 번째, 성질. 우리 거기까지 배워볼 거예요. 기함수. 무슨 함수라고도 불리죠? 홀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정의가 뭐죠? F 마이너스 X 모든 X에 대한 정의역의 같은 원소 x에 대해 보통은 뭘로 나와요? 정한이 말대로 실수로 나옵니다. f 마이너스 x가 뭐와 같으냐 이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함수 fx는 x다를 생각해보면 f 마이너스 x가 뭐예요? 마이너스 x인가요? 근데 x가 f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x와 같으면 얘를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마이너스 fx와 같다. 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야? x, x 세제곱, x 다섯 제곱 하면 마이너스가 홀수 제곱을 타고 나와서 살아있죠.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 홀함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다음 우함수는요? 짝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짝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 마이너스 x가 뭐와 같다? fx와 같으면 우리는 우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gx는 x제곱 이런 친구들이 있죠. 삼각함수로 가면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다음 성질입니다. 성질에서 뭐 등장해요? 황등원 요건 정답, 항등원 역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연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연산을 배우면 항등원 역원을 배우지만 뒤에서 항등함수 합성함수 배우죠. 그럼 서클이라는 요 연산을 배우면 무엇과 연산해야 나 자신이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연산으로 갑니다. 실수배 K 이렇게 잡을게. F는 기함수고 Fn은 기함수고 Gn은 우함수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F1, F2, F3 이렇게 다 기함수라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근데 이때 여러분 제외할 게 있어요. Y는 0은 제외하고 갑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기함수의 성질 중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그래프적 특징이거든요. 얘는 무슨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래프를 가져요.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래프를 갖습니다. 근데 원점 대칭이면서 Y축 대칭인 그래프는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얘. 이 친구가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이자 우함수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얘는 안 그런데요? 얘는 둘 다 만족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자, K, F, N입니다. 선생님 K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 제외하고 갈게요. 왜? 일반적인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기함수가 돼요. 왜일까요? Y는 K는 우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상수함수는 우함수예요. f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fx와 같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배우지 않을 거예요. 밑에 곱셈에서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차 곱 나눗셈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는 합과 같은 거고요. 나눗셈은 곱과 같은 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린 먼저 해줄 게 있어요. 마이너스 fx와 fx분의 1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기함수입니까? 우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너를 하나의 함수로 인식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fx를 hx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궁금해요. 뭐 합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본다고. 얘가 궁금한 거라고. 기함수 우함수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죠. 근데 f가 기함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뱉죠. 그럼 뭐가 돼요? fx가 되나요?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hx죠. h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hx예요. 뭐죠? 기함수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기함수가 된다. 우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다음 얘는요? 마찬가지겠죠. 보이세요? 아니 얘를 hx라고 이렇게 해봐. 그럼 h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돼? f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뱉건 안 뱉건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분모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나 분자에서 나오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해도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얘는 기함수, 우함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그냥 쉽게 쓸게요. 더하러 갑니다. 얘 뭐 나온다? 기 나온다. 얘 뭐 나온다? 우 나온다. 얘 뭐 나온다? 기. 변하지 않아요. 얘 뭐 나온다? 우 나온다. 더하겠습니다. 이제 기 더하기 기는? 기. 이해 가요?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어봐. 자,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만 손 들어. 그럼 너넨 이해한 게 아니잖아. 내린 사람들은. 이해 가요? 알겠어요는 뭐야?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이 증명 과정이 문제로 나온다니까 얘들아. 은연중에. 증명 어떻게 해? 너가 무슨 함수인지 알고 싶지? 그럼 뭐 한다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f1x 플러스 f2x를 뭐라고 잡어? hx로 잡으시라고. 그럼 h 마이너스 x가 뭔지 조사하시라고. 그럼 f1 마이너스 x 플러스 f2 마이너스 x. 그럼 기함수인가? 뱉는 거 맞아? 그럼 묶여 이렇게? 그러니까 넌 뭐가 돼? 마이너스 hx가 되네. 무슨 함수? 기함수다 이거야. 알겠지? 다음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요?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하나는 마이너스를 뱉고 하나는 꿀꺽 삼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다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요? 우함수가 될까요? 됩니다. 맞죠? 그럼 기함수를 여러 개 더했어요. 기함수겠죠. 왜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 더하면 기함수 더하면 기함수고 기함수 더하면 기함수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둘의 기함수와 우함수의 덧셈에서는 기함수끼리 더하고 있는데 우함수가 갑자기 흙탕물 팍 후려 넣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그 중에서 기기기기기 더해져 있는데 우함수가 더하기 우함수를 했는데 기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가 뭐일 때? 얘일 때는. 이런 건 주의해 주자는 거야. 알겠죠? 다음 곱셈으로 갑니다. 기 곱하기 기는 뭐가 될까요? 우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왜죠? 마이너스가 두 개 튀어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요? 기함수죠. 마는 뭐야? 마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죠. 아, 느낌 와요? 곱셈에서는 기함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함수가 홀수에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살면서 기함수. 짝수에 곱해져 있으면 죽으면서 우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기함수분의 우함수는 뭐가 될까요?
기함수가 되겠죠. 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분의 1이니까. 너 어차피 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져 있든 곱해져 있든 기함수의 개수가 중요하다. 라는 거. 오케이? 예. 자, 얘는 n개고 얘는 m개예요. 무슨 집합이라는 거예요? 유한집합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함수 f의 개수. 1의 선택권. 경우의 수 몇? 5.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다음. 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거 눈치를 까야 돼.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1의 선택권. 경우의 수 5. 2는 얘가 이렇게 선택권 하나 빼고 4. 너는 3. 이거 뭐야? 순열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음 1대1 대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승이죠.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둘이 같을 때 항등함수 개수는 다 자기 찌르는 하나밖에 없어. 상수함수는 공역에서 하나를 골라서 다골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 다음 증가함수는요? 증가함수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는 5개 중에서 얘는 3명이잖아?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는 누가 선택해야 돼? 가장 작으니까 1이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5C3이 되는 거죠. 자, FA가 5고 FB가 6이래요.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에 5제곱 곱하기 P, B는 2에 6제곱 곱하기 Q, PQ는 홀수죠. 그러면 FAB면 AB가 뭐예요? 2에 5제곱 곱하기 P랑 2에 6제곱 곱하기 Q를 곱하니까 2에 11제곱 곱하기 PQ. PQ는 홀수. 얘 몇이야? 11. FA 플러스 B는 뭘로 묶여? 2에 5제곱으로 묶여. 그리고 나면 P 더하기 2 곱하기 Q죠. 홀수. 짝수 더하면 홀수. 몇이야? 5. 자, 이거 만약에 변형되면 얘네 둘이 똑같은 걸로 변형될 수 있겠죠. 얘네들이 똑같은 거면 여기서 P 플러스 Q 돼서 뭐 돼? 짝수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2의 거듭 제곱으로 다시 한번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꼭 여기서 2의 2 곱하기 홀수로 나오진 않는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수가 1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4제곱으로 바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그럼 저런 식으로 하면은 얘를 그냥 얘가 뭐 예를 들어 볼게. FA랑 FB가 둘 다 4인 거야. 그럼 FA 플러스 B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내면 A 플러스 B 하면 2의 4제곱으로 묶여서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짝수죠. 근데 2의 몇 제곱 곱하기 K인지 알 수 없잖아. K는 홀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려면 그냥 얘는 4다. 나오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 거지. 아닐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A랑 B를 정확하게 줘서 몇인지 다시 구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F12 맞아요? 무슨 뜻이죠? 10은 소수가 아니고 11은 소수다. 이런 얘기죠. 니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은 소수가 아니고 n 플러스 4가 소수이면 fn 플러스 4는 1이냐 너가 소수냐 맞는 말이죠. 이 문제는 디귿이 핵심이죠. 5 이상의 자연수 저걸 잘 봐야 돼요. 저 친구가 변형이 많이 돼요. fn이 1이래. n이 뭐래? 소수래요. 그죠?
n 소수죠. 그냥 소수가 여러분 프라임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얘가 소수다. 이 상태에서 fn-1이 fn-2보다 작대. 자, 예를 들어 n-2가 소수라고 쳐보자. 경우를 나누고 있는 거야. 얘가 소수면 fn-2가 몇이 돼? 1이 되지.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더 작을 수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소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p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다음 n-1 너가 소수면 fn-1이 몇이야? 1이에요. 그럼 fn-2는 2가 되죠.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소수가 아니면요? 여기로 또 넘어가죠. 근데 봐봐. 너가 소수가 아니게 되면 fn-1은 항상 1을 더하면 fn-2와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니? 그러니까 얘만 소수가 아니면 이런 뜻이야, 얘는. 그치? n-2가 소수가 아니면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fn-3은 4다. 얘가 4라는 건 소수 아니고 소수 아니고 소수 아니고 소수다. 이런 얘기지. 근데 잘 봐. 얘가 소수죠? 그럼 얘 무슨 수죠? 홀수예요. 맞죠? 얘도 홀수죠? 이해 가니? 그럼 얘는 짝수지? 얘 짝수지? 자, 잘 봐. n이 5 이상이랬죠. 그럼 얘가 5라고 쳐보세요. 4, 3, 2. 이런 얘기지. 지금 맞아 틀려? 틀려요. 봐봐. 얘가 지금 소수가 아니랬죠. 얘가 5면 얘가 몇이야? 3이지. 소수야 아니야? 소수지. 그러면 얘를 만족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외되는 거야. 이해 가니? 그럼 얘는 뭐 이상이야? 7 이상이 되지. 그럼 7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소수이면서 얘는 소수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그 5, 4, 3, 2 그 형태가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친구가 소수고 얘는 소수가 아니고 얘네는 짝수니까 무조건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아니고 얘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변형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문제에 접목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큰 페이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데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이 한순간에 안 돼서 틀리는 이런 상황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최대인 소수 139 중에 3이네. 너는 5. 너는 1, 3, 5, 15. 5네. 얘는 2, 5. 너는 5야? 같죠? 디귿 가차 없이 끄어버리시면 되겠죠? F가 무슨 함수니? 증가함수. 여러분 소수에 대한 문제는 보통 규칙성이 없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웬만하면 틀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발레 구하시러 가면 돼요. 해볼게요. 자, 2019 넣어볼게. 이 몇이야? 20. 얘는 2.019 여기서 이렇게 되고 곱하기 10 하면 0이네. 다음 2020은? 넣어볼게요. 그럼 20에서 2 곱하기 10을 빼게 되죠? 이해가죠? 2100은요? 2129 해볼게요. 대충 굉장히 무작위인 수를 생각해 볼게. 그럼 절대값 100분의 2129는 뭐가 되죠? 2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얘 곱하기 10을 빼겠대. 얘 몇이야? 2, 20 이렇게 되지. 얘 몇이야?
1이지. 뭐 하겠다는 거야? 셋째 자릿수를 늘리겠다. 응? 셋째 자릿수를 늘리겠다. 자, 좀 더 키워볼게. 1, 2, 3, 4, 5를 가져와 볼게. 얘 가우스 때려봐. 몇이야? 123. 다음 1000분의 1, 2, 3, 4, 5는 몇이지? 12죠. 그럼 12 곱하기 10 하면? 120. 얘는 무슨 느낌이에요 지금? 100의 자릿수가 뭐냐 이거죠. 이해가요? 그럼 100의 자릿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고 싶대. 0부터 시작이지? 숫자를 늘려가 봐. 1, 2, 3, 4 이렇게 되고 싶대요. 최소의 자연수 2400. 최대 자연수 몰라요. 2499죠. 몇 가지 갈 수 있는데요? 12400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네요. 못 가죠. 얘가 됐다는 건 5, 6, 7, 8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치역이 이미 더 증가했겠죠. 그렇죠? 변형 최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변형인 것 같죠? 이런 십진법에 관련한 이야기가 돼요. 왜? 10이 많이 나오니까요. V자 그래프 그려서 중수, 하수 범위 나뉘겠죠. 범위 나누겠죠. 0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눌 거예요. 맞죠? 고수! 고수 어떻게 풀어요? 제곱해요. 더해서 0, 빼서 0 이렇게 풀겠죠. 빡치네. 좀 쳐? 자, 중수의 입장에서 풀어볼게요. 자, 얘가 성립하게 하는 정의역의 개수는 이런 얘기죠. fx와 g가 같아지는 근을 구하라는 거지. 근의 개수가 만약에 3개야. 그럼 얘가 성립하게 하는 정의역의 개수 몇 개야? 7개죠. 뭐 빼야 돼? 공집 빼야 돼요. 공집합 빼야겠죠. 그죠? 공집합은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찍고 넘어가세요. 당연히 되지. 얘 말고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8-1도 없고 4-1도 없고 16-1만 있잖아. 32-1 있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보기가 좀 잘못된 거지. 이건 보기를 어떻게 냈어야 됐어? 여러분 가장 효율적으로 내봐. 3, 4, 7, 8, 15. 요 정도가 계속 제일 공집합에 대한 회의크도 내야지. 얘를 3, 7, 15, 31 이렇게 되면 공집합 제외해야 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야.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이렇게 되네요. 교점 몇 개죠?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쌤 아까 했던 거대로 이걸 연상해 보시면 근이 같을 수가 없는 게 느껴지시나요? 모르면 해봐야 돼요. 근이 2개, 2개, 4개네. 2번 이게 가장 빠르겠죠. 혹시 더해서 0이다 빼서 0이다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x의 절대값이 같대잖아. 그럼 너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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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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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렇게 나눌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둘 다 양수로 나오고 둘 다 음수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가 같다는 뜻이거든. 이걸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야? 빼서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선생님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왜 식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교점 여기 있지. 얘네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잡아. 그러면 너의 부분집합을 묻는 거잖아. 꼭 얘네가 다 들어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뭘 제외한다? 공집합을 제외한다. 따라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1, 15죠. 이해했지, 준규야? 할게요.
자,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저 친구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달래. 비슷하죠, 문제가?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가 뭐가 돼야 돼? x와 같다 이거지? 이해 갔니? 왜 그래? 오, 사랑스럽다. 문간 이렇게 얘기해요. 쌤, 얘랑 y는 x랑 교점이 돼야 되니까요. 가 아니야.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야? fx가 x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지. 지금 또 빼서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 x로 묶어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네요. 근 구해요? 아니죠. 지금 근이 무엇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가 궁금한 거죠. 몇 개? 3개. 답은 3번. 간다. 348번. 답은 3. 그렇죠. 와 미쳤다. 씨와. 바로 나오지 이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3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랄랄랄랄랄랄랄라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2와 3 됐니? 그러면 너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네. 그치? 2 들어가는 게 몇 개? 3 들어가는 것도 2개. 2 더하기 3 곱하기 2. 답은 10.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차 함수네요. 맞아요? 다 죽여버린다. 1차 이하죠? 1차 이하의 함수예요. 1대1 대응이고 싶다니까 상수함수는 제외되겠죠. 모든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은 이라고 해서 잘 봐. 그럼 너와 너 정의역이 비가산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떠오르셔야 돼요. 마이너스 1, 2, 0, 6. 이 박스 안에 직선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죠. 잘 봐요. 그러면 요 친구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은이래. a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건 f1입니다. 이해하세요? 답은 6이에요. 이해하셔요? 함수값이 무조건 평균이 3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합은 6일 거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걸 구하라고 하면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겠지. 근데 이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는데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x는 x가 k 이상이래. 잘 봐. y는 x를 생각해요. 왜? x가 k 이상, x가 k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k, k는 y는 x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가 쳐질 거라고. 이렇게 우상 쪽으로. 여긴 어때? 1대1 대응이 안 되지. 이 친구는 무조건 x제곱 마이너스 6x는 x의 더 큰 근이 답이에요. 이쪽.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답은 7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얘는 어때요? 답이 없죠. k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비틀려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더 큰 근은 얘죠.
이쪽에서 좌하로 가면 어때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얘는 더 작은 근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넘어갑니다. 자, 0, 몇이 나요? 둘 다?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함수라고 하죠? 우리? 조각함수 이렇게 불러요. 정의역에 제한을 해서 다른 함수, 다른 대응을 가져가는 걸 보고 우린 조각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수투를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속인 경우와 불연속인 경우를 나눠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0, 몇을 지나? 1을 무조건 지나면서 여기서 이어서 그대로 가죠. 네. 근데 여기가 2야 이렇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곳은 0,1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이거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오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함수는 보통 연속일 거야. 알겠지? 근데 확인은 해보셔야 돼. 0에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확인해 보셔야 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자, 그럼 잘 봐. 둘 다 0,1을 지나지. 그 상태에서 양쪽으로 직선 모양이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되죠. 이러지 마라 제발.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2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 말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두 수의 곱이 같으면 a, b는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x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x가 0 이상일 땐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딱 축이네?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더 이상 그냥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증가함수구나? 아, 그럼 너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담당해 주는구나? 그럼 너는 0보다 작은 쪽을 담당해야겠구나. 기울기가 양수겠구나. 넘어갑니다. 잘 봐요. 자,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어? 말아 올리기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 끊어지지 않아 절대. 절대값을 쓴다고 끊어지지 않아. 불연속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그리고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연속이에요. 오케이? 끊어지지 않은 두 친구를 더하면 절대 끊어져 있지 않다고. 이게 수투를 배운 사람들의 이점이야. 연속인가? 연속인가 봐요. 끊어지지 않았냐? 그냥 이렇게 그냥 기하적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인가? 그치? 아내가 연속인데 절대값 때렸으니 연속이야. 연속 두 개 더했어? 연속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2분의 3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연속이 될 거야. 됐니? 됐니? 근데 얘가 절대값을 튀어나오면 결국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아, 1차 함수지.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더한 형태지. 1차 이하의 함수와 1차 함수를 더한 형태죠? 그럼 얘는 더한 결과가 뭐가 나올까? 1차 이하의 함수가 나올 거야. 즉 그래프의 모양이 뭐야? 직선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점에서 기울기가 다르게 뻗어나간다는 거지. 이해가니? 기울기 차이는 몇일까? 4. 하나는 플러스 2 됐을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 됐을 거잖아. 기울기 차가 4예요. 네, 맞아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근데 1대1 대응이 된대요. 됐니? 그럼 이제 보기가 이해가 가야 돼. 네. 보여? 4, 4, 4, 4. 이해 가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추이만 살피면 끝나. 하나는 k 마이너스 3일 거고 하나는 k 플러스 1이겠죠. 둘의 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이쪽은 쳐다보면 안 돼. 이쪽만 봐야 되는 거야. 2번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요?
추이를 잘 살피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이번에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다를 수 있다. 그럼 저 친구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달래요. 1, 3. 이렇게 또 박아야겠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돼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으면 절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니죠. 가능해요. 연속일 때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길 채워서 1대1 대응을 만들래, 직선으로. 그럼 이것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래도 1대1 대응이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 불연속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연속이죠. 그치? 그니까 증가함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함수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시지? 근데 불연속이면 이런 상황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어줘야 돼. 너가 여기 있으면 이런 공간이 무조건 포함이 된다. 이해가지? A는 2 이상이야. 그러면 이렇게 간다 치면 A가 여기 있으면 1대1 대응이 돼달라고 했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B는 FA로 고정이야. 이해가? A가 여기여서 이러한 정의역을 갖는데 B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1대1 함수면 모를까? 1대1 함수면 B가 FA보다 어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B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잖아. 1대1 함수니까. 근데 1대1 대응이려면 딱 여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 갔니? 그럼 이때 A-B는 A-FA가 되죠. 이해하고 있니? 이해하고 있니?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그냥 넣었어요. 그냥 대입했어요. 그럼 이 친구 2차 함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인가? 마이너스 3 하면 4분의 13 이렇게 되네. 근데 2분의 5 이상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분의 5인데 그럼 3이면 여기 2잖아. 2 여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 어디야? 여기네. 4분의 13이죠. 답은 17이 나오는 거죠. 근데 2차 함수 저랑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범위에서만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난 이런 범위를 가지면 거의 웬만한 순간에 축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축을 제외한 곳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A가 만약 3 이상이 나오면 최대값이 여기잖아. 근데 이런 거 거의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모의고사에선 그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냥 한 번씩 나온 적은 있어요. 거의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나오기도 하죠. 넘어갑니다. gx가 2를 기준으로 함수가 다른데 fx는 알 수 있는 게 아래로 볼록한 즉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는 거고요. 준성아 ff0은 0이래요.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f0이 몇이죠? b죠. 그러니까 fb가 0이다. 그럼 b 대입해서 0 하면 ab에 대한 식이라서 딱히 얻을 게 아직은 없어요. 물론 있지. 근데 정확하게 얻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로 가보면 fx가 만약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gx, x가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겠대. 됐니? 그리고 얘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대? x축 대칭하겠대죠. 그러면 이 친구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 친구를 x축 대칭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벌써 1대1 대응이 깨진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단은 축이 2 이상에 있어야 돼요.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2 이상에 있어줘야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x축 대칭해도 유지해 준다는 거지. 이해 갔니? 근데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y축 대칭을 y축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하든 1대1 대응이 이미 깨진 거야. 너는 2 하다.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일단은 축이 얘랑 똑같아줘야 된다는 거죠.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 그럼 대입하면 얘가 이제 얻을 게 생기는 거지. 그지? fb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b 플러스 b가 0이다. 따라서 b는 0 또는 3이 되는 거죠. 됐지? 됐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제 결국엔 이 c라는 친구는 이런 거 아니야? 만약 fx가 이렇게 요만큼 떠 있어. 그러면 여기는 x축 대칭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c만큼 평행 이동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이어 붙여야 1대1 대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이어 붙일 수 있느냐 이거 아니야? 근데 c가 뭐고 싶대?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지. 아, 그럼 뭔 뜻이야 이거? 너가 최대한 낮게 있었어야 됐다 이거 아니야? 예. 이해 가니? 얘가 최대한 낮게 있어서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너를 x축 대칭한 게 이렇게 생기고 요 친구를 최대한 위로 올려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니야. 이해 가니?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낮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 꼭지점의 y좌표가 뭐죠? B 마이너스 4. b 4. 그러니까 b의 최소값. 그러니까 b가 0일 때 답이 나온다는 거지. 물론 하나씩 해보면 알겠죠. 근데 분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저 질문인데 저기 F0이면 X가 2보다 작을 테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구나. 왜 그러시죠? 전 아, 쥐죠? 쥐가세요? 자. 이해가죠? 이해가요? 네, 그러면 b가 0일 때죠? 이제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4. 그럼 c는 8. 이해가세요? 네. 8만큼 올라갔어야겠죠. 네.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점점 수능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고 스킬 써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22번, 15번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연습은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내신용이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x에 몇 넣어요? 5 넣는 거죠. f가 항등이죠. 얘가 5죠. 네. 근데 공역이 1, 2, 3, 4, 5 아니에요? 1, 1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gx는 1이죠. 잘 봐요. fx는 뭐예요? x. gx는 1. hx는 hx. 따라서 hx는 6-x.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정역이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유한집합.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hx 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hx가 이렇게 규칙이 딱 나와요. 대응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올림포스에 있으니까 이 문제 나오면 변형돼도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규칙을 구할 생각을 하시고 원래면 벤 다이어그램 규칙이 없어지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나씩 가시면서 유추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문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h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형에서 보통 하나가 1대1 대응, 하나가 항등함수, 하나가 상수함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hx가 규칙이 딱 1차 함수로 나와서 1대1 대응이란 말을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규칙이 없으면 이 말이 보통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변형이 됐는데 이 말이 없어? 아, 규칙이 있겠네. 이 말이 있어? 아, 규칙을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정원이 왜? 가 봐봐. 네. 무슨 뜻이야? 1대1. 1대1 함수지. 근데 공역이랑 정역 원소계수 같지? 1대1 대응이네. 나 봐봐. x 플러스 fx가 홀수면 x가 홀수면 fx는 짝수. 반대라는 거지. 네. 혹수 1, 2, 3, 6 맞아? 네. 그럼 1, 3 홀수고 2, 6 짝수지. 네. 개수 같지? 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4개? 맞죠? 이해 가죠? 2 곱하기 2. 그 중에서 F1, FF1이 1이래. 그럼 봐봐. F1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너는 나를 선택하라 이거 아니야? 경우의 수 2개. 네. 이해가? 그럼 F1은 2 아니면 4. 4.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친구의 대응은 결정이 된다 이 얘기야. 6 아니에요? 어? 2랑 6. F1은 2 아니면 6. 이해 가죠? 네. 그럼 F1이 몇이건 간에 F3은 최대값이 몇이야? 야, 3. 6. 짝수 중 제일 큰 거 6. F2는 소수 중 가장 3. 개수. 봐봐. F3이 6이면 네. F1은 몇이 됐다는 거야? 2가 아까 2라고 한 거야? 2가 되죠? 예. 그렇죠? 그럼 F1은 2, F3은 6, F2는 1인가? 네. F1이 2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경우의 값을 비교하라는 뜻이 되지 그냥. 그렇지? 그럼 그냥 두 개 다 구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2랑 F3이 둘 다 큰 값을 가져갈 수 없는 위치라는 거죠. 이해 갔니? 네.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1 더하기 6이냐 2 더하기 3이냐 이거 아니야? 1 더하기 6이죠. 7 이렇게 되는 거야. F2 마이너스 F3 F4 마이너스 F1이 F5와 같대요. 1대1 대응인가? 대답이 안 나와. 맞죠?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죠? 공역이 1부터 5까지 아니에요? 네. 5 마이너스 1 몇이죠? 4요. 4. 그러니까 경우의 수 4개죠? 크게 보면.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줄어요. 1이냐 2냐 3이냐. 그러니까 4짜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차가. 경우의 수 3개로 줄죠? 1이냐 2냐 3이냐. 근데 1이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F5가 1이 되죠? 가능한 순간이죠? 조건 가가 가능해요. 그럼 2면 요렇게 가져가나요? 아니지. 2면 2가 따로 선택이 돼야 되잖아.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져가도 이렇게 불가능하죠. 3이면 누군가 3을 가져가죠. F5가.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가 몇 개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 너가 1 아니면 3인 거죠. 이때 너가 가능토록 해라. 그리고 F2, F5의 값을 물어봤네.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값이 같다는 거지. 이해 가니? 둘 다 되면 값이 같다는 거고 아니면 한 가지 경우만 된다는 거야. 보통 어떤 상황이야? 보통은 하나만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안 되는지를 살피러 갑시다. 자, 1이면 F5가 1이네요. 그러면 2, 3이 한 짝이고 1, 4가 한 짝이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 돼? 네. 다음 F5가 3인 경우야.
다음은 이렇게 나뉘어야 되죠. 이렇게 나누고요. 자, F1과 F2와 F4 지금 1, 4 보여요? 둘 차이가 1이면 불가능하네. 이해 가십니까? 예. 둘 차가 1인데 사이에 누가 낄 수 없죠. 얘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4 당연하죠. 이제 얘가 이 말이 너무 당연해지는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사이에 얘가 껴야 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1, 4면 2고 2, 5면 4가 되는 건가? 1, 4, 2, 5 어? 4가 돼요. 2가 커야 되니까. 아,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맞지? 2가 3가 커야 되니까 4가 5 그럼 1은? 1로 가네. 그럼 F2가 1로 가야 되니까 F3은 10로 가네요. 그죠? 그럼 F2 더하기 F5 답은 7이 되네요. 갑니다요. 예. F4가 2고요. 예. G4는 3입니다. 3입니다. 상충하는 게 여기 나왔네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더 크거나 같은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겠대요. H4는 H4는 3. 3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G3이 몇입니까? 3입니다. 3이죠. 그럼 G3이 3인 상태인데 H3이 3이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서 F3은 4가 되겠네. 이해하셨죠? 예. F 1대1 대응인가요? 네, 아니요. 그런 말 없죠? 다음 얘가 2네. 여기 봐봐. 여기 1이지. 네. G2가 1이야. 그러면 H2는 뭐야? 1이요. F2지. F가 무조건 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F가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H는 따라오게 되는 거지. 얘 H3 몇이야? 4죠? 그러면 F2가 1이면 H2가 1이고 F2가 2면 H2는 2가 되죠. 아니잖아요. F2가 1이면은 2 아니야. 맞죠? 예. G2가 1이잖아요. 그럼 F2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얘가 H2가 1이 되면서 H1은 2가 되죠. 그럼 얘가 2죠. 네.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면 되는 거죠. 아니, 모르지. 왜요? F는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뭐 구해요? F2랑 F2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죠? 네? F1 안 묻잖아요. F2는 1, H3은 4. 답 2번. 다음 이번에는 이 친구로 가볼게요. F2가 2. 그러면 H2가 2네. 그럼 H1은 1이네. 얘가 이미 2죠. 그러니까 불가능,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가 된다. Let's go. 자, 두 개 차이 몇이에요? 2 차이 나는데 짝수래요. 그러면 너네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 둘 중 적어도 하나 짝수, 짝수 이렇게 되죠. 짝수 몇 개죠? 두 개. 5는 무조건 짝수. 짝, 홀, 홀. 얘네는 하나가 짝, 하나가 홀.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이래. 홀, 홀. 답은 12. 자, 미리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다변수는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항등원, 역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변수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y를 최대한 없애주는 편으로 가야 돼요. y를 없애는 방법이 뭐죠? 0을 대입하는 방법. 네.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죠? 마이너스 y. 좋습니다. 마이너스 2. 덧셈에 대한 항등원 0. 0. 역원은요? 마이너스 얘죠. 이 두 가지를 먼저 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너네가 같아지도록 하는 x, y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살펴야 되는 게 이 5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됐죠? 네. 다음 갑니다. y에 0 넣어봐요. f2x는 4fx 플러스 f 0 플러스 4. 그럼 뭐가 궁금해져? 얘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xy에 0을 대입해 봐야 돼요. f0은 4f0 플러스 f0 플러스 4. f0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f2x는 4f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다음 요 친구 넣어볼게요. 그럼 f 뭐가 돼요? 0이 되죠? 마이너스 1은 맞죠? 마이너스 1은 4fx 플러스 f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이해 가셨죠? 네. 다음 얘 넣으면요. y가 뭐예요? 마이너스 x인 거죠. 대입해보면 fx는 맞죠? 네. 4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고요. 그럼 이 친구는 fy는 맞나요? 이거 x가 몇이에요? 0인 겁니다. 4f0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fy 플러스 4죠. 보여요? fy는? 네? 아 fy. 따라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다음 얘 갑니다. f3x는 5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이거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f6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얻어낼 게 f0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 정리를 안 했나 내가? 3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이용할 것들이 있죠? 됐니? 네. 그럼 뭐 구하고 싶어요? F6을 구하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F6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이거 이해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F1을 알면 F2를 알 수 있고 3 어디 갔냐? 오른쪽에 저 하얀. 이거? F2를 알면 F6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목표라는 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F1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F1 어떻게 구할까요? 그 3 여기다 1 넣어볼게요. 나 마이너스 1 넣어요. 아, 이거예요? 이야, 그다. 더해요. 아니다. 그냥 쉽게 갈게. F1만 구하면 되잖아. 네네네. 이거 3 곱할게요. 네. 이렇게. 뺄 수 있죠. 네네네. 마이너스 8, F1, 마이너스 6은 0. F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네? 3F 맞지? 마이너스 6F가 만약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맞아. 그럼 이제 여기도 가면 되죠? 네. 여기다 갖다 넣을게요. 그럼 F2는 F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3 0인가? 마지막 여기 어디서 오른쪽 아래 하얀색 여기 그럼 F6은 5F2 플러스 8 8이네요. 8. 아다리 문제요.